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을 놓고 오랜 시간 주민들과 한전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홍천군에서는 한전의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반발로 또 무산됐습니다. 올봄 평소보다 큰 일교차로 인해 원주 지역 과수농가의 냉해 피해가 심각합니다. 원주시도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농가 소득과 생산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법에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가 반영되면서 동해안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동해시는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해 강원도가 6월 한 달을 강원도 여행의 달로 정하고 관광객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을 놓고 홍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홍천군에서는 송전탑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주민설명회가 잇따라 파행을 겪었습니다. 네, 1일 한국전력이 또 한 번 설명회를 열었는데 이날 역시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정승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송전탑 설치에 반대하는 마을 주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1일 홍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 주민설명회. 하지만 지역 주민 40여 명이 단상을 점거하는 등 강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설명회는 시작도 못한 채 무산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송전탑이 들어설 경우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사도 폐사시키고 각종 암 환자도 계속해서 증대되고 땅 좀 매입하러 왔다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실제로 농협이나 이런 데서는 담보로 잡아주질 않아요.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건설 사업은 동해안 지역에서 생산되는 발전 전력을 수도권으로 공급하기 위한 국책 사업입니다. 경북 울진부터 경기 가평을 잇는 총 230km 구간에 송전탑 440기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강원도 내에서는 삼척과 영월, 정선, 평창, 횡성, 홍천 등 6개 시군이 사업 대상지에 해당됩니다. 이런 가운데 동부 구간과 달리 횡성과 홍천 지역이 포함된 서부 구간은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 진행이 더딘 상태입니다. 동부 구간은 현재 전체 41개 마을 중 36개 마을이 한전과 협의를 완료해 일부 구간은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반면 서부 구간은 전체 35개 마을 중 21개 마을만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홍천 지역에서 협의가 완료된 곳은 14개 마을 중 6곳에 불과합니다. 홍천군 송전탑 반대 대책위는 선로 지중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전은 막대한 예산을 이유로 불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해안 신가평 송전선로 사업에 대한 주민 설명회는 이날까지 홍천 지역에서만 벌써 4차례나 무산됐습니다. 주민 설명회는 무산됐지만 한전은 다음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어서 송전탑을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올봄엔 여느 때보다 일교차가 크게 벌어졌던 것 같은데요. 날씨 탓에 원주 지역 과수 농가가 냉해를 입어 상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네, 농가 소득과 생산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박건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7년간 사과와 배농사를 짓고 있는 조동근 씨. 7,200여 제곱미터 규모로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과수원을 운영하면서 노하우도 늘었지만 올해 농사는 절망적입니다. 바로 냉해 피해 때문입니다. 37년 짓던 중에 올해가 제일 심해요. 그게 3년 동안 계속 이랬는데 좀 미미하다가 올해는 엄청 유별나게 심해가지고서는 이게 뭐 인위적으로 할 방법은 다 했거든요. 냉해 피해는 봄철 급격한 일교차로 인해 발생되는데 올봄에는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날이 3일 이상 지속되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원주 지역 배농가의 경우 90에서 95%의 꽃눈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나마 열린 과실들도 이렇게 상처를 입어 정상적인 출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열린 과실의 경우 당도나 맛에서는 별반 차이가 없지만 모양이 예쁘지 않아 상품성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올해 원주 지역만 해도 배를 포함한 사과 등 과수농가 피해 규모는 311개 농가에 140헥타르에 달합니다. 원주시는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냉해 피해 신청 농가에 방제약제와 영양제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300 그 평당 한 10개 정도를 저희 피우면 냉기를 좀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그 냉해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연료를 고체 연료를 전체 과수 농가에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와 함께 과수 농가의 수정을 돕는 인공수분용 꽃가루와 뒤형벌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올해 냉해 피해가 여느 때보다 컸던 농가들의 손해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법에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가 반영되면서 동해안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시는 관세 유보와 조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으로 물류와 생산 기능이 결합하는 항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동해시는 앞으로 동해안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1일 오전 11시 5분쯤 양양군 현북면 기사문항에서 건물 철거 작업 중 지붕이 무너지면서 50대 작업자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가 나자 소방당국은 장비 10대와 인력 33명을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였는데요. 강원도 소방본부와 양양소방서는 굴착기 기사인 A씨가 무너진 지붕에 깔려 사고 발생 1시간 만에 구조됐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현장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11일 강원도는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기념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6월 한 달을 강원도 여행의 달로 지정하고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이슈앤피플 시간에는 강원도청 관광정책과 정태훈 주무관과 함께 관련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자, 주무관님 먼저 이번 강원도 여행의 달 사업이 어떤 건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맞이하여 이 사회적 거리두기도 해제되고 해외 관광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해외 관광 수요를 강원도로 돌리기 위해 6월 1일부터 온라인 기획전 그리고 그 도내 주요 관광지 무료 개방 그리고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강원도로 여행 갈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던 온라인 기획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국내 대표 온라인 여행사인 여기어때와 협업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강원도 내 인기 있는 유료 관광지 23곳을 대상으로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로 6월 11일부터 6일간 16일까지 진행을 하고요. 매일 611명 대상으로 입장권과 레저 이용권을 6,110원 균일가로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획전 동안 복권 긁기 이벤트도 운영되어서 최대 15%에서 70%까지 할인 쿠폰도 보내드리고 이 온라인 플랫폼인 여기어때와 진행되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여기어때 앱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힐링부터 레저까지 강원도의 매력을 한껏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온라인 이벤트 외에도 도내 주요 관광지 찾는 관광객들 많은 혜택들 제공받을 수 있는 거죠? 무료 관광지는 13개 시군과 함께 준비를 했는데요. 춘천 사막산 케이블카, 그리고 원주 소금산 그랜드밸리, 강릉 하슬라월드 등 도내 시군에서 운영하는 유료 관광지를 강원도에 찾아주시는 분들에게 무료 입장 및 할인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50곳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꼭 강원 관광 SNS를 통해서 할인 내역과 그리고 기간 등을 확인하시고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강원도 여행의 달을 맞아서 강원도 관광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께도 한 말씀 해주시죠. 강원특별자치도는 전 국민의 관심과 성원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강원특별자치도가 여러분들을 위해 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강원도는 산도 좋고 바다도 좋으니까 많이 오셔서 좋은 혜택 많이 누리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원도청 관광정책과 정태훈 주무관이었습니다.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빠르면 연내에 이전 가능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옮겨나가겠다는 계획인데요. 네, 새롭게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인구 감소 지역에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18개 시군이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공동 성명문에는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기준의 변화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의 기본 취지는 새로운 도시의 조성이 아니라 기존 지방 도시의 기능을 활성화해 인구를 증가시키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혁신도시 위주의 1차 공공기관 이전의 성과가 미흡하였다는 반성을 토대로 기존 지방도시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은 혁신도시 인근 지방도시의 공동화를 초래한다며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루어져야 지방인구 소멸과 구도심 공동화 문제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혁신도시 중심으로 할 경우에는 지방의 또 다른 수도권을 만듦으로써 지역의 불균형은 심화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이전의 정체성 그리고 균형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평가로 공공기관 이전을 할 때 지방의 균형 발전은 이루어집니다. 지난 2005년 시작돼 2019년 마무리된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혁신도시 이전을 원칙으로 153개 공공기관이 이전했지만 여전히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집중돼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기준이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속초시가 신청사 건립 부지 선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신청사 건립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한 현장 설문과 전화 면접, 온라인 설문 3가지 방법으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설문조사는 1일부터 각 동 주민 대표와 주민센터 방문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어 전문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5일부터 12일까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벌이고 속초시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온라인 설문조사도 병행합니다. 속초문화관광재단과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이 업무 협약을 맺고 여가 친화 인증제 홍보와 속초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지역문화진흥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건 속초시가 전국에서 처음인데요. 여가 친화 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과 여가 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 또는 기관을 선정해 인증하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속초시는 여가 친화 인증 기관이나 기업체를 대상으로 휴가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각종 축제와 행사에 대비해 불법 숙박 영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강릉시는 홈페이지에 불법 숙박 영업 신고를 공지하고 안전신문고 앱에 전담 신고 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오피스텔과 아파트 등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하거나 숙박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고 신고 면적을 초과해서 운영하는 행위 등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